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검찰 문재인 최측근 윤건영도 조사 조국 소환 임박입니다. 윤건영 지금 현재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입니다. 윤건영은 비교적 좀 덜 알려진 인물인데 사실 문재인의 복심 중에 복심이 바로 윤건영 국정기획실장입니다.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되겠죠. 윤건영이 최근에 검찰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재수 비리 의혹하고 관련해서 감찰이 중단된데 다른 개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재수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건으로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은데, 현재 피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까 흘러나오는 소식은 없습니다만은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 척건 중에 최핵심 척건인 윤건영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제 웬만하게 관련된 사람들은 다 소환 조사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 민정비서관실에 있었던 백은우 비서관이나 그 다음에 이제 박영철 비서관 두 사람도 조사가 됐고, 또 텔레그램에 나와 있는 청경덕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주로 인사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경덕, 또 김경수 지사 등등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조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청와대의 아니면은 문재인의 최측근으로서 현 정권의 슈퍼 실세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조국 소환 조사도 임박해졌다. 특히 유재수 감찰 중단하고 관련해서 조국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과연 조국이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묵비권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국도 막바지에 와 있는데, 특히 감찰 중단하는 건하고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들이 하나같이 본인 위주로 유리한 진술을 해가고 있는데, 계속 침묵을 지키면서 본인을 셀프 방어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 민정라인의 총괄 책임자로서 뒤집어 쓰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조국의 위선을 말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유재수 감찰 중단하고 관련된 그 의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유재수 비리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전형적인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범죄 행위를 한다면은 하는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들을 다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재수 비 관련된 첩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 산하에 있는 반부패 비서관실 특감반에서 유재수에 대한 비리 의혹을 사실 특감반에서 캐냈는데 갑자기 그냥 감찰 중단이 된 거잖아요. 유재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부처
고위공무원들이 하는 짓을 전부 다 했다. 다시 말하면 유재수가 원래 기재부 소속인데요. 기재부에 있다 보면은 대개 이제 그 가장 정도 하고 그 이후로는 기재부 국장 자리가 많지가 않아서 국무총리실로 가기도 하고 금융위원회에 가기도 하고 세계은행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운이 좀 좋은 사람들은 국장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하고 아니면 뭐 국장급도 이리저리 외부에서 머물다가 1급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1급 공직을 끝으로 해서 은퇴를 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그런데 유재수 같은 경우는 4급 공무원인 서기관 시절에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직업 공무원 치고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그 당시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들하고 상당히 밀착이 되어 있는 거죠. 밀착이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과장보직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 그 조정관 역할을 하다가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노무현 시절에 만들었던 그 끈끈한 인연으로 해가지고 금융위원회 핵심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정책국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으로 있던 그 시절에 유재수가 사실은 이제 각종 향응이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을 2천만 원 보증금에 한 달에 15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제공을 받았다든지 출퇴근 차량을 제공받았다든지 뭐 술집에서 뭐 향응을 제공받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뭐 골프 향응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녀 유학비 지원을 받았다든지 자녀 항공료를 지원을 받았다든지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금융위의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이라는 이 자리를 이용해서 이런저런 형태로 이 비위를 많이 저질른 뭐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물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그대로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유재수가 내 세상이 왔다라고 착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비리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경제부처 고위공무원이 할 수 있는 비리를 다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빽이 좋다 보니까 지금 뭐 거명되는 인물이 지금 뭐 가장 최근에 수환조사 받았던 김경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윤건영도 나오고요. 뭐 등등 해가지고 뭐 물론 이제 직접적인 거는 이제 이 감찰 총괄을 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인 이제 조국도 관련이 돼 있을 거고 또 뭐 백은우 민정비서관, 박영철 반부패비서관 또 여기에 또 청경덕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 뭐 등등 소위 말해서 현 정부의 이거 청와대 슈퍼 실세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든든한 백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감찰이 이제 무마가 됐잖아요. 오늘 갑자기 감찰 중단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사실이 이렇게 알려졌는데 포착이 돼 가지고 일정 부분 이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옷을 안 벗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징계위원회 해부해 가지고 사실은 뭐 파면을 하거나 해임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징계 처해야 되는데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을 피하고 그냥 그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사표를 받는 방식으로 하면서 뒷배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가게 되죠. 되게 여러분
집권 여당의 전문위원으로 국장급, 중앙부처의 국장급 인사들이 많이 가는데 이것을 한 1년 정도 하면은 1급 공무원으로 2급의 국장급인 2급 공무원에서 가가지고 1급으로 승진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수도 그 코스로 해가지고 전문위원 좀 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오거돈이 이끄는 부산광역시의 1급직인 경제부시장으로 발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혐의가 포착이 돼가지고 청와대 특감반에서 비정황이 다 드러났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어느 날 유재수 감찰 중단이 되고 그런 채로 그냥 징계위원회 회부돼 가지고 해임이 되거나 파면이 돼야 될 텐데 그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어업면직 비슷하게 사표를 받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해서 넘기고 이후에 보통 정상적인 2급 공무원, 국장급 2급 공무원들이 1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가는 코스인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1급직인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가는 이 과정에 청와대의 슈퍼 실세들이 다 개입된 게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난립니다. 그런데 오늘 거명된 인물이 윤건영입니다. 윤건영은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윤건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측근입니다. 윤건영이 원래 이제 386 세대로 이제 전대협 출신이죠. 그러니까 임종석과 함께 했던 골수 운동권 출신으로 그 당시에 국민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던 사람인데 기획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2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청와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젊은 나이에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 되겠죠. 지금 민주당의 후신이죠. 전신이죠. 성북구 의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의원이죠. 기초의원입니다. 되게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어디 취직도 잘 안 되고 갈 데도 없다 보니까 선배 의원들이 비서관이나 보좌관으로 발탁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의원으로서 보좌관, 비서관으로 발탁이 되기도 하지만은, 아니면 비서로도 발탁이 되기도 하지만은 기초의원으로 픽업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윤건영도 성북구 의원을 기초의원으로서 4년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청와대에 입성을 해서 그래도 기초의원이라도 이 경력이라고, 그 당시 노무현 청와대 경력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무스펙이었죠. 그래서 이 탄도리 세대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탄도리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사람들인데 거의 주니어로 무스펙이었습니다. 윤건영도 어쨌건 청와대에 들어갈 때는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기초의원을 한 경력이 그나마 좀 있어가지고 청와대에서 정무기획비서관을 한다니까요. 정무기획비서관이면 1급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획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5년 동안 정무기획비서관만 했어요, 노무현 때. 근데 문재인 때는 뭐를 하느냐? 국정기획상황실장입니다. 원래 국정상황실장이라고 그러는데 윤건영이 되자마자 기획자가 들어가가지고 국정기획상황실장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틀도 지 맛대로, 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실세 중에 실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윤건영이 기획자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에 쏙든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윤건영이 한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짧게 했잖아요. 그때 보좌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심 중에 복심이고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더불어서 국정기획 이 상황실장을 했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고 마지막 순장조로 갈 가능성도 많고, 아니면 21대 총선에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윤건영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재인의 그림자 같은 존재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실세 중에 실세, 슈퍼 실세에 해당되는 이 천하의 윤건영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검찰에서 유재수 휴대폰을 압수를 해가지고 이 포렌식을 했습니다. 포렌식을 한다는 것은 증거 수집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메시지가 다량으로 나왔는데 엑셀 파일로 100개입니다. 100개. 100개의 시트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텔레그램이에요. 원래 이 텔레그램은 사실은 헤드쿼터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되게 그 보안이 유지가 잘 되고요. 그래서 정치인들 사이에 텔레그램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보안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것조차도 다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텔레그램 이 대화방에 윤건영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윤건영이 나오고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 청경덕이 나오고 경남도지사 김경수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세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건영에 대한 이야기는 좀 했고요. 물론 특히 이제 현재 지금 파악된 바로는 그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발탁이 된 유재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원회 인사 관련된 청탁, 그러니까 인사청탁은 상당히 큰 건 아닙니까? 이거하고 관련해서 개입된 정황을 포착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경덕이 추천한 이성호 변호사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이 됐다니까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면은 1급 공무원으로서 고위직입니다. 이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청경덕이 사실은 문재인 캠프의 회계 총책임자입니다. 원래 여러분 대통령 캠프에서 최고 중요한 게 돈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실수가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출신으로 원래 이제 김해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사법시험을 해서 변호사인데 사실은 이제 그 노무현의 강편이었고 문재인하고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회계 총괄을 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총무비서관실에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니까 얼마나 파워가 세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눈 대화방이에요. 김경수도 최근에 이제 소환이 돼가지고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하고 관련된 감찰 중단 과정에 김경수가 개입을 한 게 아니냐 해가지고 최근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경덕, 김경수, 그 다음에 윤건영, 현재 권력입니다. 현재 권력인 문재인의 슈퍼 실세들 가장 가까이 있는 최측근 3인방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윤석열 검찰이 정말 강도 높게 청와대를 압박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남은 사람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하고 관련돼서 마지막 몸통인 조국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고, 과연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조국이 온몸으로 본인이 이것을 덮어 쓸 것인가? 왜냐하면은 박영철 백은우도 조국한테 덮어 씌우게 하고 있고, 금방 말씀드렸던 슈퍼 실세 3인방들도 지금 잡아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잡아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조국이 진술 거부권을 이 건에 대해서도 행사를 하면서 자기 방어권을 포기를 하면서 온몸으로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 위에 위선이 있었다,
하고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갈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정기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